자, 이번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사에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관사는 이제 우리가 5강에서 제5강에서 살펴봤는데 요게 바로 이제 관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관사의 모습을 100%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적어서 요 관사를 가지고 이제 관계대명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남성 단수 주격의 호헤이토, 그래서 호헤이토. 그 다음에 단수 소유격의 투 테이스투, 그래서 투 테이스투. 그 다음에 복수 소유격은 톤. 복수 소유격은 톤 해서 이제 100% 그대로 이게 관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습 가지고 이제 관계대명사를 만드는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 형태에서 타우를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형상을 보면 네 군데 여기 네 군데는 타우가 없죠.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면 전부 이 강순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타우가 있었는데 타우가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이 강순표로 보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네 군데는 이제 타우를 제거할 게 없죠. 나머지 타우가 붙어 있는 부분 요 전체에 타우를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타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타우를 제거하라. 타우를 제거하고 또 타우를 제거하라.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이 타우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으로서 강순표를 추가하라. 타우가 제거된 곳에. 근데 이제 여기 타우가 없던 곳, 여기 두 군데에서 네 군데는 강순표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 네 곳은. 이제 요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타우가 제거된 것 모두에다가 강순표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순표를 붙이고 여기 강순표를 붙이라. 강순표를 100% 다 강순표를 다 붙이는 겁니다. 강순표를 붙이라. 자, 이렇게 해서 강순표를 붙이니까 이 전체가 강순표가 다 붙은 거죠. 당초에는 이제 여기 두 곳 해서 네 곳에는 강순표가 붙어 있었고, 이제 나머지에는 타우가 붙어 있는 걸 띄워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강순표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강순표를 추가하라 해서 추가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형태하고 관사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이제 요것과 요것이 지금 같고, 또 요것과 요것이 같고, 요것과 요것 네 군데가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아지니까 요 네 군데에다가 액센트를 추가하라. 액센트를 추가해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액센트를 추가하라. 액센트를 추가하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다 달라진 거죠. 여기 호에는 액센트가 있고 요 호에는 없고, 여기는 액센트가 없고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액센트가 있고 해서 이제 액센트를 추가하니까 네 곳에 액센트를 추가하니까 여기와 여기가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3번 작업까지 끝났는데 액센트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더니 요게 이제 요거와 또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구별을 해야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갖다 붙인 거죠. 여기
남성 단수 주격에다가 시그마를 갖다 붙이니까 요것과 요것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남성 단수 주격에 시그마를 추가하니까 이제 이 전체 도표에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위아래로나 좌우로나 이제 같아지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 관사의 모습에서 요 네 가지 작업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요것과는 전혀 형태가 다른 이제 요런 형태가 나왔는데 요게 관계대명사의 온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온전한 모습인데 요걸 살펴보면은 요것과 요것이 똑같고 요것과 요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보면은 관사도 요것과 요것이 똑같고 요것과 요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사에서 똑같은 거는 관계대명사에서도 똑같다. 그리고 요 복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똑같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똑같죠. 또 관사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개가 나란히 똑같고 요것과 요것이 똑같은 게 이 관사에서 똑같으면은 관계대명사에서도 형태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위에 것과 아래 것 사이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위쪽에는 이 밑에 있던 이 타워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의 같은 호의라도 여기는 액센트가 없고 여기는 액센트가 있고 여기는 액센트가 있고 여기는 액센트가 없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똑같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라어 관계대명사는 영어 관계대명사의 용법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영어 관계대명사를 살펴보면서 헬라어 관계대명사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계대명사, 요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그런 절, 요거를 우리는 관계대명사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이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의 구실을 하는데 이 관계대명사절은 그 관계대명사절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 이 선행사, 선행하는 명사, 이 선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서가는 선행사, 이게 없는 그런 관계대명사라면은 선행사가 없다면은 이제 선행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명사절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선행사가 없을 때는 선행사까지 포함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이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게 사람일 때는 이제 who 시리즈의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 또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요 시리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은 주격일 때는 who, 소유격일 때는 whose, 간접 목적일 때는 to whom, 직접 목적일 때는 whom 이런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고 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이제 이런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거는 이제 선행사가 있을 때 얘기고 선행사가 없을 때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말하는 내용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은 the one who 이런 형태로 쓰게 되고 요게 이제 the one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까지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이
사물이나 동물이다 그러면 the one which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선행사까지 함께 제공이 되는 그런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그런 문장을 살펴봅니다. The man whom we know teaches us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게 관계대명사 절이죠. 그래서 요게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절은 요 선행하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런 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그럼 요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직접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직접 목적격을 썼는데, 요 whom이 문장 내에서의 문법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가 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안다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이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은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목적격을 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무슨 격을 쓰느냐,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슨 격을 쓰느냐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의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 그러니까 영어 관계대명사의 격은 이 관계대명사 문장 내에서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목적격으로 쓰였으면 목적격, 이게 주어로 쓰였으면 주격, 이렇게 문법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The man who is good teaches us. 여기서는 좋은 선한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계대명사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데 사람이 좋은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요 문법 기능은 주어의 문법 기능, 사람이면서 주어의 문법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주격을 썼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I like the cat which is black. 여기서 관계대명사 문장이 요거죠.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그 고양이는 검다. 그래서 그 색깔이 검은 그 고양이, 이렇게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문장 속에서 그 고양이는 검다에서 이게 주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동물이면서 이 문법 기능은 주어, 선행사가 동물이면서 그 문법 기능은 주어, 그러면 which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영어 관계대명사의 격은 이 문장 내에서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 요게 주어냐 또는 요게 이렇게 목적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들이 격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 격, 이 관계대명사의 격, 어떤 격에 어떤 모양의 격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관계대명사의 그 문장 내에서의 이러한 문법 기능이 뭐냐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 관계대명사의 성과 수는 이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who, 요거는 이제 남성에도 여성에도 중성에 다 쓰는 거죠. which도 남성, 여성, 중성의 구별 없이 다 두루두루 쓰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또 이 수도 단수에도 who, 복수에도 who, 단수에도 which, 복수에도 which, 이렇게 성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러나
헬라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단수 관계대명사도 있고 복수 관계대명사도 있듯이 성과 수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 헬라어 관계대명사의 성과 수는 이제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성과 수와 똑같다. 선행사의 성과 수와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영어 관계대명사하고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이러한 헬라어 예문들을 살펴봄으로써 헬라어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개 문장이 있는데 이 3개의 문장 속에는 그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나타나 있는 경우고 여기는 선행사가 없이 이 관계대명사 안에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요거는 약간 예외적인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호 안트로포스 혼 기노스코멘 디다스케 헤이마스 이렇게 되는데 the man 그 사람이라는 남성 단수 주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해서 이제 여기 괄호 속에 있는 것이 관계대명사 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 혼이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기노스코멘이 동사인데 헬라어 동사에는 이렇게 대명사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동사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죠. 헬라어 동사에는 대명사 주어가 동사 자체 내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는 대명사 주어를 따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동사에서 배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해서 이제 혼을 썼는데 혼이 여기 있죠. 여기서 남성 단수 목적격을 지금 쓰고 있죠. 관계대명사 남성 단수 목적격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 우리가 헬라어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이 성과 수는 선행사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과 수 남성 단수는 선행사 남성 단수와 동일하다. 선행사 성수 그리고 관계대명사 성수가 남성 단수로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격은 이 헬라어의 관계대명사의 격은 문장 내에서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이다.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 문장 요 내에서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에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이 문법 기능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선행사는 주격이지만은 이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을 쓰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의 문법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호 안트로포스 호세스틴 아가토스 니다스케이 헤이마스. 여기는 이제 선한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호스를 썼는데 호스는 여기 있죠. 그래서 남성 단수 주격이다. 그래서 이게 남성 단수 주격인데 요 관계대명사의 성수는 선행사의 성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성수는 선행사의 성수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요 격은 이 문장 내에서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이다. 요 관계대명사 문장 내에서 요거의 문법 기능은
이제 he is good이란 뜻이죠. The man is good. 그 사람은 좋다 해서 그 사람이 주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기 때문에 주격을 쓴다. 그러니까 좋은 그 사람은 선한데 선한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호 안트로포스 호 니도미 텐 엑수시안 에스틴 아가소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입니다. 여기가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니도미 하면은 이제 내가 준다. 요게 오메가 내가 준다 하는 그런 동사고 텐 엑수시안 권세를 내가 그에게 그 권세를 준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에게 권세를 준 그 사람은 is estin agathos is good 좋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이 호는 뭡니까? 호는 여기 남성이라면 이제 남성 단수 역격이 되는 거죠. 남성 단수 역격 또는 호가 중성 단수 역격에도 있지만은 이 문장상 뜻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단수 역격으로 이제 써주면은 자 여기 이 관계대명사의 성과 수, 요 성과 수는 선행사의 성과 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남성 단수니까 남성 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의 이 문장, 관계대명사 문장 내에서의 문법 기능, 요거는 이제 역격이 되는 거죠, 역격. 왜냐하면 내가 주는데 내가 그 권세를 주는데 그에게 내가 권세를 준 그 사람, 권세를 주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격. 이게 문장 내에서의 문법 기능이 역격이기 때문에 이제 역격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요 마지막 줄,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포인트죠. 그래서 성과수, 관계대명사의 성과수는 선행사와 동일하다. 그리고 헬라어 관계대명사의 격은 그 문법 기능, 그 관계대명사의 그 관계사절 내에서의 문법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 개, 선행사가 있는 세 개를 살펴봤는데, 선행사가 있는 세 개는 이제 요 문장이죠.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이제 격은 목적격을 쓰고 있죠. 선행사가 사람으로서 목적격이면 이제 whom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은 the man whom 하고 이제 we know 이렇게 되겠죠. The man whom we know teaches us.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요 관계대명사는 주격을 쓰고 있죠.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니까 who. 그러니까 요거는 the man who 이렇게 되죠. The man who is good. The man who is good. 좋은 그 사람이 the man who is good teaches us. 우리를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이제 관계대명사는 역격.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관계대명사가 역격이면은 to whom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번역할 때는 the man to whom 그 다음에 I give the authority. I give the authority. 내가 그에게 권세를 주는 그 사람은 is good. 선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the man to whom 이렇게 번역이 되고 요거는 the man who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여기는 the man whom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요거는 전부 이렇게 선행사가 문장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문장이고, 여기를 보면 호스, 우, 람바네이, 톤, 스타우론, 욱, 에스틴, 마테이테이스, 무. 그래서 톤, 스타우론 하면 the cross, 십자가를 이제 목적어죠. 십자가를 take, 지지 않는 사람은 해서 요 호스가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없는 그런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호스, 남성 단수 주격의 관계대명사, 남성 단수 주격의 관계대명사. 요거는 지금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그런 용법으로서 사람을 가리키면은 니원 후 해서 니원이라는 선행사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니원 후 해놓고 not take, does not take, does not take the cross, take the cross.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is not my disciple. 내 제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선행사가 여기가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없으니까 D1이라는 선행사까지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해서 이제 D1 후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 근데 이러한 용법 선행사가 없이 그냥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명사적으로 선행사까지 제공받아서 명사적으로 쓰이는 용법이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기젠 호크로노스 테이스 에판겔리아스 헤이스 오몰로게이센 호세오스 아우토 이렇게 돼 있는데 엔기젠 하면은 이제 is coming 오고 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겠죠. is coming 오고 있다. 호 크로노스 더 타임 시간이 오고 있다. 야,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에판겔리아스 하면 약속의 시간이 약속의 그 시간이 오고 있다. 근데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헤이스는 뭡니까? 헤이스는 여기 있는 거죠. 여성 단수 소유격.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성 단수 소유격의 그 관계대명사를 지금 쓰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어떤 약속이냐? 그 약속은 호세오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이 관계대명사의 성과 수, 요거는 선행사, 그 약속, 요 성과 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선행사와 동일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이 문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을 약속하셨다 해서 그 약속을 해서 이게 원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 문장 내에서의 기능. 그래서 헬라어 관계대명사의 격이 문장 내에서의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여성 단수 목적격. 그래서 여성 단수 목적격인 해인
요걸로 여기가 쓰여야 되는데 헤이스로 쓰여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목적격이 아닌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소유격.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착각을 한 거죠. 목적격이 쓰여야 되는데 자기 문법 기능인 목적격으로 쓰여야 되는데 소유격으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착각. 그럼 왜 이 관계대명사가 착각을 했느냐 하면은 선행사와 너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선행사에 확 끌려버린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여성 단수 소유격이니까 이 선행사에다가 성과 수만 맞추면 되는데 격까지 확 끌려서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 영어로 attraction이라고 합니다. attraction. 견인 현상, 끌려버리는 현상.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이 가까이 있는 그런 선행사에 이 관계대명사가 확 이끌려버린 거.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정상적인 문법이라면은 이제 목적어, 자기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까 그 문법 기능이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끌려, 요 소유격, 선행사의 소유격에 끌려버려서 소유격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5개 문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분명한 거죠. 헬라어 관계대명사의 격은 문장 내 관계대명사의 문법 기능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게 문법 기능이 주어의 기능을 하면 주격으로, 목적어의 기능을 하면 목적격으로 이렇게 역격이면 역격 이런 식으로 그거에서 결정이 되고 성과 수는 선행사와 동일하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명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티스티, 티스티 이렇게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는 액센트가 없고 여기는 액센트가 있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자, 그럼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대명사라는 품사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해야 되는데 이 대신할 명사가 똑부러지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명사가 요 명사다 하고 요 명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대명사. 그러니까 someone, something, 어떤 사람, 어떤 것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연히 어떤 사람, 어떤 것 이렇게 하든지 또는 누구든지 또는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하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대명사. 요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가 부정대명사죠. 자,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를 사전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은 티스, 티 그리고 단어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대명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는 남성, 여성, 중성의 형태 이걸 고루고루 3개의 성의 형태를 다 주는 걸 우리가 지시대명사에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가지 형태만 우리에게 주는데 사실 형태는 2가지를 줬지만은 3가지 성의 그런 형태에 관한 정보 자료를 준 겁니다. 자, 이거는 티스는 남성과 여성의 단수 주격의 형태. 요거는 중성 단수 주격의 형태로서 남성, 여성, 중성 3개의 성의 형태를 다 준 겁니다. 그런데 남성 단수 주격과 여성 단수 주격이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형태가 그래서 하나만 준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이 이렇게 동일하게 형태가 된 거는 이 단어의 어간의 끝글자가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면은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어간의 끝글자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형태만 주는 거죠. 남성, 여성. 그래서 요게 남성, 여성 공통인 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요건 중성의 단수주격. 그리고 항상 단수주격의 모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간의 모습인데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그런 단어죠.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남성이든지 여성. 그거는 이제 어미를 SOS 야은 에손 시아스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SOS 이아은 에스온 시아스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중성. 자음으로 끝난 중성은 줄로스 이줄 아온시아. 줄로스 이줄 아온시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어간과 어미의 결합 작업이 끝났고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자, 뉘가 시그마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뉘가 시그마 앞에 오면 사라진다. 그래서 요 뉘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남성 단수 주격의 모습 또는 여성 단수 주격의 모습 티스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거죠. 자, 티스, 티노스, 티니, 티나, 티네스, 티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뉘가 시그마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티시 뉘가 사라지고 티시, 티나스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성은 여기 뉘가 끝에서 사라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 뉘가 끝에서 사라지는데 뉘는 사실 끝에서 사라지는 일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우리의 기억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성의 모습은 T다. 그래서 이 단수주격, 중성 단수주격으로서 T를 우리에게 준 거죠. T. 이거는 기억력을 발동을 해야 된다. 티노스, 티니, 티나, 티논. 그리고 요거 누가 시그마 앞에서 사라지죠. 누는 요건 정상적인 사라짐이죠. 누가 시그마 앞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TC, 티나. 그래서 부정대명사의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의문대명사 역시 그 어간의 끝글자가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난 남성, 여성은 SOS 이하은 에스온 시아스, SOS 이하은 에스온 시아스.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중성은 줄로스 이줄 아온시아, 줄로스 이줄 아온시아 해갖고 똑같이 작업을 하면은 시그마 앞에서 누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그마 앞에서 누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동일한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이게 사라진다. 끝에서 누가 사라진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 시그마 앞에 누는 이렇게 사라진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변화가 100%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형태도 전부 똑같게 되는데, 다만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의 차이는 요 이오타의 액센트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액센트가 있는 그런 이제 어큐트 액센트가 여기 붙는 그런 차이 하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액센트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강의 초반에 이 헬라어에서 액센트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액센트 문제가 이슈가 될 때는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액센트가 이슈가 되는 거 바로 이제 이런 때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5강에서 이 관사를 가지고 관계대명사 만드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관사에서 전부 앞에 있는 타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강순표를 추가해서 관계대명사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관사하고 또 모양이 같아지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요 관사하고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거, 똑같은 모양으로 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액센트를 추가해서 구분했었죠. 그래서 그런 때도 액센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센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액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명사,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